경제는 입장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일단 그리스 호재는 선반영됐다는 분석 속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도 천억 원 쪽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려니 다들 이렇게 믿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오늘 수급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물이 3천억대 정도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안겼었는데요. 무디스 악재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쪽만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봐서 현물 쪽은 좀 조용했던 듯 싶고요.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2천을 지키는 코스피보다 오늘은 조용조용 차곡차곡 오르는 코스닥이 더 주목을 받은 날이기도 한데요. 원달러 환율의 종가도 궁금해집니다. 김혜성 캐스터 통해 종가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발 호재와 무디스 악재가 충돌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도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2월 14일 화요일 국내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내림세로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는요, 오늘 하루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 기관과 프로그램이 매도폭을 늘리면서 장중 한때 2천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하락폭, 소폭 완화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15% 하락한 2,00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이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4거래일째 매도 양상을 보였는데요. 오늘 기관은 51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7거래일째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 1,253억 원, 개인은 1,934억 원 매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오늘 하루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졌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수가 힘을 보태면서 코스닥이 6일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41% 상승한 53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은 58억 원, 기관은 46억 원 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80억 원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오늘 환율은 무디스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보다 1원 10전 오른 1,123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중 한때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여기에 달러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재차 반등해 장중 1,125원 선 고점을 높이기도 했죠. 하지만 상승폭, 소폭 반납한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2원 하락한 1,123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8% 약세를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1,108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도 1.13% 하락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1.37% 빠지면서 오늘 28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3% 강보합권에서 32만 9,5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소식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상승 반전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죠. 8만 7천 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0.28% 빠지면서 35,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CJ ENM도 0.98% 약보합권에서 34,450원에 거래 마쳤고요. 포스코 ICT 역시 2.24% 빠지면서 8,2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0.41% 강보합권에서 오늘 36,01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SFA는 2% 넘게 올랐고요. OCI 머티리얼즈 역시 0.34% 강보합권에서 87,800원에 오늘 종가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은행주들이 하락했는데요. 우리금융이 2% 넘게 빠지면서 12,2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기업은행도 0.72% 빠졌습니다. BS금융지주도 2.28% 하락하면서 12,8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태양광 관련 제품 수요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 오늘 하루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OCI는 0.67% 강보합권에서 30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성 LST와 SKC도 2%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웅진에너지도 11% 넘게 급등하면서 9,18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 소식에 대북 송전과 가스 관련주 등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하루 강세 보였는데요. 동양철관은 2.14% 상승했고요. 광명전기 역시 8% 넘게 급등하면서 3,34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컴투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컴투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될 것이란 소식에 오늘 하루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경쟁하기 위해서 게임을 핵심 콘텐츠로 확보한다는 것이 인수설의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5.6% 상승하면서 27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골드만삭스 투자펀드의 지분 매각 소식에 장 초반 약세 보였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죠. 1.37% 상승하면서 47,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살짝 눌렸지만 2,000원 지켰습니다. 막판에 외국인들 현물 더 사준 것 같은데요. 보다 정확한 종가, 우리 여의도는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호재는 호재대로, 악재는 악재대로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면서 2,000포인트 안착할 것 같은데요. 아니,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오늘 코스피는 2,00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000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 글로벌 증시가 좀 소폭 상승했지만은 역시 좀 차익 매물들 빌밀가 좀 제공된 것이 시장 흐름을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수급 쪽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졌고 또 반면 또 국내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되었습니다. 또 기관은 1900선에서 진입한 지난 1월 18일 이후에 좀 매도세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투신권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권의 경우 1월 18일 이후 2조 3천억 원 넘는 매물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8월 이후 또 매수세 이어왔던 연기금 같은 경우는 1월 중순 이후로 1월 1조 원가량 또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 좀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은 좀 방해하는 모습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별로는 지수 레벨에 대한 적응이 이어지면서 또 이제 오늘 역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들이 좀 선방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업종별로는 건설, 철강, 유틸리티 업종이 각각 1.3에서 1.4%가량 하락하면서 시장 대비 부진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업종별 그러나 순환매가 도는 것, 이것은 2,000포인트 안착하고 추가 상승하는 데 있어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는 하는데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환매 압력을 조금 빨리 털어내고 나중에 살 수 있는 여력을 빨리 만드는 데 있어 긍정적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향후 전략 미리 좀 짜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 8월부터 이제 박스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펀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 1,800선에서만 들어왔어도 이미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리해 보면은 또 매수 가운데가 좀 소폭 좀 약화된 가운데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새로운 주가 레벨에 대해서 좀 심리적인 적응 기간을 거치고 있다, 좀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부담 그리고 또 차익 매물 소요 거치고 나서는 2,000선 안착하고 또 완만한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같은 경우 무디스의 유료존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 또 그리고 그리스 이외의 긴축한 통과의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좀 오전에 되었었습니다. 신용 등급 강등 같은 경우는 장중 흐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좀 수없이 반복되었던 이슈였던 만큼 또 시장 영향력 제한적이었고요. 또 그리스 이슈 같은 경우는 긴축한 통과 자체의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2차 구제금융의 확정이 좀 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즉각적인 시장 반응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또 내일 열릴 회의에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일부 내용만을 승인할 것이라는 예상을 좀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역시 좀 당초 전망대로 막판까지 좀 끌고 가는 그런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선을 앞두고 코스피의 탄력이 둔화되면서 향후 흐름에 대한 고민 같은 경우도 좀 일시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타이밍에서는 좀 더 큰 그림 정리해보면서 고민 좀 답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2012년 올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동성의 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풀어나왔던 통화 공급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결정적으로 지난 12월 시행되었던 20의 장기대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저리의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위기 국가들의 국제 금리를 안정시키고 또 이제 구제금융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이나 디폴트 같은 우려를 하고 있던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 호전시키면서 또다시 대기 자금으로 남아있던 자금들이 또 시장에 유입되는 이런 순환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초 국내 증시 강하게 유입되었던 외국인 매수에도 좀 이런 같은 맥락에서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 중에서도 또 그 선진국보다는 또 신흥국들이 좀 견조한 경기 흐름 보이고 있고 정책 여력이 높다는 부분, 또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산업 경쟁력 기반으로 견조한 펀더멘털 유지되고 있으면서 또 이제 PER 같은 경우도 현재 또 아직도 9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코스피 2000선 안착 여부, 이런 부분 고민에 대한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그 지난 8월 급락 이후 처음으로 2000선 근접했다는 부분에서 안착 시도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는데요. 기술적 가격권 고려할 때 1차적으로는 2050선 목표로 하고 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업종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순환매 장세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되겠는데요. 2050선까지 상승하는 흐름에서는 업종 대표주, 상승하는 흐름에서는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또 그리고 상승 탄력이 지금처럼 둔화되는 약간의 그런 밀리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 중소형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업종이랑 종목군까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아무래도 좀 IT나 정유 업종 같이 좀 외국인 매수에 지속되고 미국 경기 지표 호전에 뭐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관심 업종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중소형 쪽도 IT를 가장 탑으로 보세요, 섹터를요? 장비 쪽을 연결을 해서 보면 사이즈 작은 종목 중에서도 좀 괜찮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장비랑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때는 중소형주도 관심 갖는 게 좋은 전략일 수 있겠군요.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저희 발렌타인데이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별히 두 분의 남자 전문가를 좀 모셔봤습니다. 소개드리면요,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에서 최욱 대리님이 와주셨고요, 솔로몬 투자증권 영업부에 계시는 주대영 대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콜릿 받으셨어요. 먼저 주 대리님부터. 예, 작가분들이 주셨고요. 잘 먹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예. 왜 못 받으셨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못 받으신 거 아닐까요? 네, 요즘 워낙에 주식장이 화랑이다 보니까요. 예. 좀 바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초콜릿을 못 받으신 이유는 주식 시장이 화랑이어서. 네. 이게 맞는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욱 대리님께서는 또 꽃미남이시고 하셔가지고 초콜릿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몇 개나 받으셨나,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맞을까요? 저는 반대인데요. 방송국에서 초콜릿 못 받았는데 섭섭한데요. 예, 끝나고 주시겠죠. 뭐. 예, 아니 다들 회사에서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받은 여부를, 회사에서는요? 회사에서는 예, 받았습니다. 예. 몇 개? 뭐 의례적으로 주는 거겠죠. 예. 하나 받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괜한 질문을 전반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관계자분들은 나가실 때 최욱 대리님 꼭 좀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각설하고요. 자, 발렌타인데이 날 일단 2,000원 지켜서 기분이 썩 나쁘지만은 않은데 내일장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군요. 상승 파동 끝자락, 투자 전략. 자, 이 정도에서 상승 파동이라는 것이 끝나는지 그것부터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주가 이제 좀 멈칫한다, 상승세가. 중소형주가 이 같은 상승의 바통을 이어받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관련 종목 얘기인데요. 상승세가 어제부터 조금 슬금슬금 나왔어요. 시동을 이제 거는 것인지 자동차주 관련 전망 들어보겠고, 마지막으로 정말 소외될 수 없는 업종, 태양광 섹터. 이제는 슬슬 팔아서 이익 실현할 때인지 파는 타이밍에 대한 얘기도 태양광 섹터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 파도 끝자락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작가님한테 초콜릿을 받으셨다고 하신 주대영 대리님께 좀 여쭤볼 텐데요. 옵션 만기, 2월 옵션 만기 전에 2,000포인트를 간다라는 걸 정확히 맞추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이 더더군다나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지수 선물 쪽에 오히려 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분석을 조금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동, 상승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좀 과거 파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래 있었던 파동이 이제 일본 지진 이후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4월 옵션 만기를 겨냥한 상승 파동이 그때 약 한 200포인트, 지수에서 약 한 10% 정도 상승률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종목군들 얘기까지는 좀 하기는 지금 시간상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자금이 약 5조 원, 평균적으로 200포인트 유동성 랠리를 하기 위해서 외인들이 사들인 자금은 약 5조 원대입니다. 적을 땐 4조 원이고요. 많을 땐 6조 원입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요번 상승 파동이 좀 안일했다고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카운트대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8조 6천억인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대체 과연 그럼 이 평균을 넘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평균 데이터를 넘어서는 3조 원 이상의 자금은 어디서 나온 걸까 좀 궁금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그런 자금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들이 지수에 약간 부정적이기보다는 서로 간에 견주기 위해서 2000선을 사이에 두고서 어느 정도 자기 편에 맞게 종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종목 장세로서의 전환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파동은 끝이 났지만 그렇다고 다시 내일부터 뭐 하락을 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짧게 만들고서 단기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목인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죠. 만기를 겨냥해서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상승폭이 미미합니다. 이번 지수 상승에서 소외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 현대차인데 현대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번 10% 넘는 상승 동안 거의 왕따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줬고요. 네. 포스코가 약간 좀 그나마 밥값을 해준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역시 자동차 관련주로서 조금 이번에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여기 이제 LG화학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번 월물의 이제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LG 그룹주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 그룹주들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졌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STX 그룹주들도 약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상승 파동을 마무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과거 평균 데이터에 의해서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 파동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더 궁금하실 겁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물량을 넘기는 손바뀜이 일어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뭐 이렇게 급락이 나서 다시 뭐 1800으로 회귀하고 이런 파동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축소되길 원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외인들은 그 물량을 받아서 변동성을 오히려 확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통계적으로 볼 때 오히려 고점권,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네. 일단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파생시장, 뭐 세계 거래량 1위고요. 거래대금 2위입니다. 이걸 외인들이 그냥 두지 않겠죠.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물량 매집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파생 쪽에서 선결 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요. 이번 파동 역시도 1800 초반대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를 틈타서 원투펀치로 해서 매집해놓은 물량들을 쭉 끌어당겨서 파생 쪽에서 이번에 보시면 200포인트가량 상승을 했죠. 지수선물 쪽에서 거의 1년 장사를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상승 꽤 컸고요. 파생 쪽에서 개인들이 반대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본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상승 파동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드리고요. 왜 상승 파동을 끝났다고 해서 바로 부정적으로 손을 뒤집는 건 아닙니다. 여반장이라고 하죠. 외인들이 물량을 어떻게 터는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5조 원, 5조 원대인데 지금 8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3조 원에 대한 자금, 뭐 유럽계 자금 쪽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유럽 쪽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투자할 정도로 여력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 한 2, 3개월 정도는 단기적으로 박스권에서 이제 종목 장세가 올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을 위한 종목별 순환 장세는 여기서 조금 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지수보다 종목 고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지수가 확 빠진다기보다 일단 막 이렇게 오르는 그런 흐름은 당분간 좀 아닐 것 같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샀던 물량에 대해서 오히려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을 나가는지 잘 보자 하셨으니까 앞으로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은 기관이 안 사주면 좀 위험하겠네요. 종목 고를 때. 지금 근데 요번에 그 8조 원 가량 외인들이 사줬을 때 6조 원을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저항 지지 라인이 2000선에서 이걸 오늘도 그랬죠. 금일도 깼다 올려놨다 깼다 올려놨다 반복을 네. 계속하면서 이제 무뎌지게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 밑에는 60주선이 1980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밴드를 얼마나 빨리 잡느냐. 지금 밴드를 잡게 되면 1980을 밴드 하단으로 잡고요. 2050 정도를 밴드 상단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파동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다시 조금
약간 작은 밴드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내일장 전략 코너에 들어가서 저희가 대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 얘기해 보죠. 시장도 지금 2,000포인트에서 멈칫하고 있지만 많이 쑥쑥 올라왔었던 대형주의 상승세도 멈칫했습니다. 이제 중소형주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앞서서 박승진 선임연구원도 이렇게 상승 탄력이 떨어질 때는 중소형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바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가 시장에서 이제 탄력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에 선행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지표가 ADR이라는 지표인데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추세 지표라든가 거래량 지표라든가 그 밖에 변동성, 탄력성 지표들이 시장에 엄청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ADR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열권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80% 밑에서 움직이면 지금 시장이 아주 죽어 있는 상태고요. 120%가 넘어가면은 과열권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대형주 시장 같은 경우는 12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열권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과거 ADR 지금 말씀드린 이 지표가 120%를 넘어섰을 때 하락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첫 번째 방향은 이제 주가 지수 전체적으로 조정이 일어나거나 또 한 가지 다른 방향으로는 이제 ADR이 하락하더라도 소수 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는 그래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양상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차화정처럼 압축된 어떤 업종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두 번째 이제 후자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 전자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조정이 슬슬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중소형주로 그렇다면 바람이 옮겨갈 수 있는 어떤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단은 개인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지금 2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정도 흐름이면 중소형주로 이제 대형주를 넘어서 중소형주로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코스피 패턴이 과거에 이제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중소형주 상대 강도를 끌어올렸던 시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코스피 ADR 지표 코스피와 코스닥 관련 이제 차트 한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금 ADR 수치인데 네, 먼저 코스피가 나오네요. 네,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과열권에 접어든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과열 국면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은 대형주로 100% 만약에 편입이 되어 있다면 최소한 20에서 30% 이상은 지금 중소형주로 편입,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고요. 지금 그 밖에 여러 가지 중소형주 올라올 만한 흐름은 이제 많이 눈에 띄는데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대형주 지수 대비 중소형주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눈여겨서 보실 만한 상황입니다. 예. 네, 코스피는 과열권, 예탁금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오를 만큼 또 오른 대형주 멈칫하는 거 봤을 때 이제는 중소형주가 관심권에 들어올 때다. 이따가 관심 종목을 또 중소형주로 우리 최용 대리님이 말씀해 주실지 이따가 또 종목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이번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아까 부르릉 했었나요? 상승세 시동 건화 이 부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최용 대리님께 좀 곧바로 여쭤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아까 주대용 대리님께서 올 들어 코스피 10% 정도 오를 때 왕따 중에 왕따 노릇을 자동차주가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은 왕따 당할 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왕따 당할 만했냐? 지금 상대적으로 8월 2일 급락장 시작된 이후로 자동차만큼 선방한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밀린 만큼 덜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그때 이제 종목 하락장이 연출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꼭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완성차를 비롯한 부품주들을
꼭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예.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 삼성전자나 그 밖에 IT 업종 같은 경우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뭐 그동안 추락한 주가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먼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실적이 강한 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만큼 미끄러지지 않았고, 또 상대적으로 오를 상승 여력도 이제 업사이드 룸이라고 하죠. 추가 상승 여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많이 못 올라왔던 것도 있었고요. 최근에 그 일본 메이커 관련해 가지고 좀 말이 많은데, 일본 쪽에서 이제 현대기아차 그 이제 대지진 이후에 뭐 판매율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 추세를 보이면서 현대기아차가 좀 밀리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선진국 시장이나 특히 한국의 현대기아차 대비 일본의 뭐 닛산, 도요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실적이 이제 뭐 상승률이 확실히 높았는데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2분기, 3분기 작년 기준으로 2분기, 3분기 대비 4분기 실적이 당연히 많이 나와야죠. 2분기, 3분기 때 뭐 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거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꾸준하게 그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아주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 업종, 지금 왜 부활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뭐 5가지 이유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주가 조정에 따른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가가 무너지기 전에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을 덜 갖췄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다른 업종들도 다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이제는 뭐 계속해서 그동안 없었던 밸류에이션 매력을 다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미국 자동차 시장 수요 강세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고, 또 환율 여건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한미 FTA는 뭐 언급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뭐 올해 가장 그 매출에 있어서 뭐 큰 요소로 자리자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신차들의 지속적인 출시 뭐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K9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맞아요. 들려오고 있는데 신차만큼 자동차 주가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없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최근에 큰 모멘텀은 아마 K9을 비롯한 전반적인 현대기아차 그룹의 신차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제가 PBR하고 ROE로 지금 그 차트를 하나 분석을 해드린 게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은데요. 네, 나오네요. 저기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줄이 하나 시장에 그어져 있죠. 좌측 이제 축이 PBR 축이고요. 오른쪽 이제 하단에 깔려 있는 축이 이제 ROE인데요. 네. 이 ROE가 높을수록 좋고 또 PBR이 낮을수록 좋다,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네. 일단은 그렇다면은 이 가운데 중심축으로 그어진 선 아래쪽에서 또 아래쪽으로 멀어질수록 좋은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쪽, 예. 오른쪽일수록. 네, 그렇죠. 예. 지금 나와 있는 시장에 도요타, 혼다 이런 종목들, 닛산 왼쪽으로 가 있고 또 위쪽으로 가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안 좋다 지금 흐름이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고요. 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가장 아래쪽에서 가장 오른쪽, 지금 제일 최선호주로 글로벌 시장에서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고 있다. 그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외국인이 1월 들어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2천 뭐 이런 거 큰 의미 없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지금 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 코리아가 아닌 바이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뭐 그냥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천선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지금 글로벌 업종에서 지금 자동차를 사려는 뭐 투자 주체가 과연 이런 그림을 보고 어느 차에 투자를 하겠냐라고 한번 자문을 해본다면 현대기아차 꾸준한 매수세로 뭐 가파르진 않더라도 안정적인 상승세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물론 도요타에 최근에 다시 리콜 얘기가 좀 들리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 차들도 조금은 뭐 라이벌 어떤 사로서 어떤 만회하기 위해서 속도를 낸다면 우리는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이제 물론 신차를 내놓겠지만 하반기까지도 괜찮을까요, 자동차? 지금 현대 기아차가 이제 일본 차의 경쟁력, 한 가지만 이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일본 차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던 것은 이제 현대 기아차하고는 다른 모멘텀입니다. 바로 이제 고급차 시장에서 우위를 보였던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트럭 관련 매출에서 좀 많은 우위를 보였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세계 경제 흐름상 중소형 자동차죠. 중소형 경차 위주로 지금 시장, 현대기아차는 그쪽으로 지금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매출을 늘려가던 그런 흐름과는 다른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일본 차 대비 이제 좀 점유율이 밀리지 않을까, 물론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는 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주 저희가 전망까지 좀 잘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ROE 그리고 PER표 기억에 좀 많이 남았던 것 같네요.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태양광주 이제 슬슬 팔아야 할 때, 이익 실현할 때 이 부분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대영 대리님, 네. 앞서서 뭐 이렇게 태양광 시작하는 아주 초입부터 태양광 네. 봐라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랬던 주대영 대리님이 이제 팔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웅진에너지 보니까 올 들어 100% 넘게 올랐네요. 맞습니다. 일단 웅진에너지를 제가 처음에 관심 가졌던 게 올 초였습니다. 그때 뭐 좀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됐었는데요. 그게 저희 회사에서 웅진에너지 채권 쪽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악재가 많아서 고객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이런 막 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종목을 뽑아놓고서 한 3일 동안 추적을 해봤는데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가, 추천할 수 있는가라는 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봤는데요. 그래서 좀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요, 지금 보시면 1월 초죠. 12월 달부터 1월 초에 나와 있는 건데 개인들이 여기서 한 500만 주 이상 물량을 가져갔죠. 외인들이 팔고, 상식적으로 보면 외인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파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러고 나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미국 썬파워라는 그 태양광 업체에서 물량을 장내 매도했다. 그렇다면 분명히 500만 주 이상을 받아간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메이저가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관계자일 수도 있고요. 뭐 윤석금 회장님께서 워낙 태양광을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급등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일간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요, 지금 뭐 상승률, 괴리율이 엄청 크죠. 이걸 따라잡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상한가 패턴을 따라가서 그 다음날 시가가 상한가가 아니면 모든 물량을 일단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밀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힘이 정말 강한 경우죠. 예. 그래서 좀 더 큰 그림, 주봉의 모습을 놓고 보면 정말 떨어지는 60주선까지 가겠다는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뭐 한 8분 응선 왔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여기선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금일도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정말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만 보더라도 지금 엄청난 거래량들이 지금 주 단위로 지금 분출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는 조금 있다가 지난주에 추천을 단기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태양광 쪽이 대체적으로 이제는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단타 입장으로만 접근해야지 중장기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트레이딩 관점이지 지금 태양광주 사가지고 묵혀놓으면은 어렵겠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OCI를 지금부터 신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뭐 실적 개선 네. 기대감.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자라는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물론 뭐 눌림목 얘기도 함께 하셨지만은. 네. 그때 제가 지난주였죠. 옵션 만기 이틀 전날 이번 옵션 만기를 겨냥한 탑픽 종목으로 OCI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어떻게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옵션 만기 날 거의 하루 종일 특징주로서 방송에 나온 것도 사실인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만기 날 상한가 패턴 안착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이거와 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저도 직접적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객장에서 단기적으로 1박 2일, 2박 3일 놓고 보시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비스무리한 그림이 나긴 했어요. 뭐 예.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게 올라간 거 어떻게 사냐라는 답변이고 거의 따라오질 않으셨습니다. 예. 일단 추세 추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신 거죠. 그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왜 사야 되냐. 30만 원이라는 심리적인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더 멀리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때 물량이 들어오게 된다면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길 거라는 거. 전일과 금일에 20만 주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인들이 팔고요.
그랬다면 이제 외인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서서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괜찮지만 중기적, 장기적으로 물량을 들고 가기는 아직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두 사라고 외치는 태양광주, 특별히 대장주 OCI는 지금 사서 쭉 묵혀두는 그런 쪽이 아니라 아주 짧게만 수익을 볼 수 있는 트레이딩 쪽으로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우리 주대영 대리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태양광 관련해서 OCI 전망을 한번 들어봤고요. 나머지 뭐 더 하실 말씀, 특별히 사실 태양광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얘기하신 게 LED 쪽인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네. LED 같은 경우 지금 LG 이노텍하고 서울 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일단 떨어지는 60주선에 막혀 있어 갖고 9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LG 이노텍 같은 경우 서두에 말씀드렸죠. LG 그룹주들이 이번에 지수 상승 10% 할 때 탑픽 종목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LG 이노텍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혜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격이 과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기다리시고서 8만 원 초반까지 밀려보면 어디 재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노텍은 화끈하게 좀 밀리면 재매수. 지금 상태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LG노텍과 OCI 또 집중적인 의견, 특별히 OCI 저희가 트레이딩 단기 대상임을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분석 어느 정도 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세워보고 관심 종목 공개해 받겠습니다. 네, 아까 중소형주 이제 볼 때다 얘기하신 최용 대리님의 구체적인 내일장 전략 확인해 볼까요? 네, 투자 전략 그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 주가 지수 흐름인데요. 지금 평소에 제가 뭐 일봉 또는 거래량을 언급드렸는데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동평균선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21선이 200일선을 이제 치고 올라가는 아주 좋은 차트죠. 지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골든 크로스 2000년 이후에 최근하고 유사한 21선이 200일선 골든 크로스를 하는 경우는 총 6차례가 있었는데 총 이제 2008년 5월 금융위기를 제외한 나머지 5차례에는 모두 추가 상승세를 이어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말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뭐 아주 신뢰도를 높여주는 중기 상승 추세 강화에 대한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거래 대금을 수반한 상승세는 지금 뭐 코스피의 단기 흐름도 견고해지고 있고 또한 이제 투자 전략으로 세워볼 만한 추가 상승을 노린 대응 전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서두에 이제 지금 최근에 장세 자체가 이제 순환매 그리고 중형주 쪽으로 그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을 조금 솔팅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기준 딱 4가지만 정해봤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기준 중형주 해당하는 종목, 또 최근 국내 기관 추신의 누적 순매수, 그리고 2011년 8월 1일 이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매출액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플러스인 종목을 찾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6종목이 나왔는데 단순히 이제 어떤 지표로 삼은 거니까 지금 지표로 솔팅을 한 거니까 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은 현대상사, 녹십자, 세아베스틸, CJ, CGV, 농심, 삼천리 이렇게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국내 증시 관련해서 가볍게 이제 일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내일은 이제 세계 태양 에너지 엑스포 킨텍스에서 열리는데 계속 태양광 얘기 나오는데 내일 또 한번 뭐 가벼운 뉴스 나오니까 또 주목해 보실만 하고요. 목요일에는 국제 의료기기 그리고 병원 설비 그 전시회가 있는데 바텍, 세움 메디칼, 비옥스 같은 종목 주목해 보실만 하고요. 최근에 이제 좀 했었는데 목요일에는 또 자원개발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종목인 대우인터내셔널, LG상사 등 자원개발 관련주 주목해 보십시오. 예, 내일부터 또 태양 에너지 엑스포 열린다니까 또 태양광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찌할꼬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좀 전략을 최용 대리님은 확인을 했고요. 주대용 대리님은 아까 1980, 2050 작은 밴드 전략이 새롭게 짜여져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 구체적인 전략은요?
네, 특별히 전략이라고 이제 드릴 말씀 별로 없고 이제 종목별 순환매, 지수 상승을 위한 종목별 순환매 장세는 잊어버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종목. 지금 오늘 리포트를 봤더니 그 어닝 쇼크, 컨센서스를 20% 하회하는 종목군들이 50%를 넘는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올라갔죠. 그리고 바로 지수를 땡기기 위한 탑픽 종목으로서 LG 그룹주, STX 그룹주, 그리고 이제 SK와 SK이노베이션 해서 뭐 SOL까지 뭐 정유주 관련해 갖고 이렇게 지수 상승을 시켰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실적이 좋은 종목군으로 접근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많이 돌려봤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종목군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주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이제 가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략은 철저하게 밴드 하단 1980선하고 밴드 상단 2050 그 기준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특별히 또 태양광 관련해서 좀 파헤쳐 주셨는데 이렇게 된 이상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종목을 많이 갖고 나오셔서 종목별로 전략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홍 대리부터 관심 종목 먼저 좀 공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순환매 장세 대비해서 중형주를 잘 선별해야 된다 하셨는데요. 아까 뭐 사실 6개 종목 가운데 한 종목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자동차 업종 중에서 중형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품주 중에서 평화전공 오늘 베스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평화전공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제 포트에는 자동차 업종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자동차 업종 투자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좀 이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섣부르게 따라잡았다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때 완성차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좀 단기적으로 추천을 드릴 만한 종목으로 제가 평화전공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네. 뭐 기본적인 부분들은 지금 K9의 뭐 납품이 들어가는 부품도 생산하고 있고 또 2010년 말, 13년 말 조금 멀리 있기는 하지만 제네시스 출시되는 제네시스 모델에도 그 적용을 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흐름에서 지금 오늘 그런 박스권 상향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고가도 뭐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수급 부분인데요. 네.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투신권 매수가 이제 잡히는 모습입니다. 기금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매수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지금 매수가하고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오늘 17,100원에 끝났는데 오늘 시가 17,000원 매수가로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2만 원 선 전고점 부근에 이제 몰려 있는 그 물량들을 감안해서 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딱 1,000원 밑에인 그 1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평화전공 K9 곧 나올 거에 납품까지도 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홍 대리님 2만 원 목표가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의 중요성 언급하신 주대영 대리님의 관심 종목은요? 예, 제가 지금 관심 종목 금일 특별히 없고요. 지금 이따가 포트폴리오에서 이익 실현하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주대영 대리님의 저희가 AS 잠시 후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최홍 대리님의 기존 포트를 좀 보면서 AS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최홍 대리님의 포트폴리오, 기존 포트폴리오가 이랬습니다. 테라세미코드, 현대제철, LG화학, 삼성테크윈, NC소프트, 한진해운. 와, 종목이 굉장히 많았고 현금이 제로였군요. 누적 수익률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목이 많아서 저희가 두 판에 나뉘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현대제철이 오늘 좀 빠졌죠. 3% 정도. 그래도 20% 넘는 수익 중이고 LG화학도 오늘 가까스로 반등해서 무려 25% 넘는 수익 중입니다. 삼성테크윈은 6만 원 안착 싸움인데 두 자릿수 수익. 테라세미콘 안 버리길 잘했네요. 두 자릿수 수익 중입니다. NC소프트도 추가 매수 저점에서 했는데 수익권에 있습니다. 한 종목 더 남아있죠. 예, 바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한진해운이라는 종목인데 기관의 매도가 약간 있는 것 같지만 수익률은 꽤 괜찮네요. AS 시작해 주실까요? 네, 먼저 오늘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게임 종목군에 속해 있는 NC소프트부터
언급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컴투스를 비롯해서 게임주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NC소프트는 그야말로 뉴스 없는 가운데 지금 본격적으로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전고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30만 원까지 문제없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NC소프트 편입 못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라도 붙잡아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제철인데요. 오늘 5일선 무너지면서 조정받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진해운하고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수급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단기간 조정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그래요. 일단은 지금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계속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제철 손절 가격을 11만 원대 정도로 올릴까요? 네. 21선이 그 정도인데요. 지금 현대제철은 11만 원 선으로 손절 라인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현대제철 11만 원으로 상향하시겠다는 AS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NC소프트도 아주 뭐 주가 흐름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 이번엔 주대영 대리님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네, 종목 숫자는 훨씬 더 좀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종목이었냐면 서울반도체, 두산엔진, 그리고 지주회사 STX, 현진소재, 현금이 10%로 아주 가볍게만 현금이 실려 있었군요. 종목 4개 한 판에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STX 이익 실현 의견 내셨네요. BW 발행 이후에 재무구조 개선 많이 올랐었는데 두산엔진은 목표가 도달했어. 20% 넘는데 목표가 상향. 서울반도체, 현진소재 모두 다 수익률이 4종목 다 두 자릿수 수익 중이군요. 축하드리겠고 AS 해주시죠. 네, 지금 오늘 금일 이제 이익 실현 종목으로 STX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옥 가서 내려온 자완 강속구 투수죠. 30% 조금 큰 배팅을 해서 데리고 온 종목인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흐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그 안에 그때 매수를 했습니다. 2월 1일 날 시가 편입을 했고요. 1월 31일 날 종가 코스피 지수 1950선이었고요. 종목이 4.3% 급등한 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급등한 날 4.3% 지주회사가 급등한 날 매수를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잡았는데요. 뭐 수익이 났다고 보고요. 지금 재료 노출에 따른 이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재료 잠깐 살펴보면요. STX 조선해양에서 이제 6억 달러 수주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미 충분히 녹아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만 이익 실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엔진 목표가 상향하신 이유 짧게 한 말씀. 네,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조금 더 높여 잡았습니다. 한 1,500원 정도 높여 잡았는데요. 분명 두산 엔진도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진 소재 이런 부분들하고 같기 때문에 한번 놓고 보시면 차트 흐름도 똑같고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살짝 오일선에 있는데 목표가 상향.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먼저 최용 대리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최용 대리님의 이것이 완성본입니다. 오늘 평화전공이 10%로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종목들도 좀 많이 눈에 띄는데요. 자, 현대제철은 일단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11만 원대로 올려 잡아주셨습니다. LG화학, 삼성테크는 모두 다 홀딩이고요. NC소프트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도 4% 급등했는데 33만 원까지 목표가 보고 계십니다. 한진해운도 약간 뭐 눌려있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8% 이상 수익 중이고요. 테라세미콘도 지금 신고가 경신 중인데 4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잡고 계십니다. 수익은 10% 넘게 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주대영 대리님 완성본 볼까요? 자, 현진 소재, 그리고 두산엔진, 서울반도체 20%씩 있고요. 이미 아주 높은 수익률을 보고 거의 20% 가까운 수익 보고 STX는 이익 실현을 한 결과입니다. 두산엔진 목표가를 더 높게 잡아주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200원이라고 나오네요. 네, 지금까지 최용 대리, 주대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